안녕하세요. 배틀잉글리시의 하늘 원장입니다. 오늘 질문 역시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Research Methodology라고 하는 연구에 있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론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대학생이 돼서 또 논문도 써야 하고 또 관련된 논문들을 읽어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울림이 있는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 지문이기에 이 개념들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연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적 연구, 또 다른 하나는 양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는 quality라는 단어가 보이시다시피 어떤 퀄리티, 질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quantitative는 양적 연구라고 해서 여기서 quantity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주제가 있어요. 논문 주제가 What is happiness? 행복이 뭐야? 라고 하는 주제가 있을 때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너는 학교에서 얼마나 행복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행복한 사람을 한 4명이나 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아주 심도 있게 관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적 연구는 이런 거예요. 지난 일주일간 학교에서 얼마나 자주 웃었어? 그것도 크게 이런 식으로 횟수를 조금 물어보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약간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문을 하면서 그거를 약간 통계를 내 가지고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양적 연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qualitative,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요. 왜인지를 많이 물어보고 심도 있는 관찰, 그 다음에 어떤 상징,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고요. 당연히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통계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면 양적 연구는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뭐 자주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숫자와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tatistical analysis 어떤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forms of research까지 문장이 주어져 많은 형태의 연구는 lead to 뭐뭐로 이어진다인데 가운데 naturally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간 겁니다. 자연스럽게 양적 연구, quantitative data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앞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드렸다시피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그것은 아마 뭘 측정할 수 있겠어요? The number of times someone smile. 어떤 사람이 웃었던 횟수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동안에요? During an interaction.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 뭐 대화나 이런 걸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몇 번이나 웃었을까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양적 연구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a study of memory 어떤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를 또 측정할 수 있겠어요? The number of items an individual can recall 갈 수 있겠죠? 삼형식 동사의 목적 없기 때문에 요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개인이 떠올릴 수 있는 언제요? After 1 minute, 5 minutes, and 10 minutes 이렇게 가는 겁니다. 1분, 5분, 10분 뒤에 그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기억력을 테스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number 같은 것들을 measure 한다는 건 빈도 같은 것들을 트래킹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21번 질문에서 배운 것처럼 recall의 완벽한 동의어는 retriev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ill이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가 전부 다 주어가 되겠습니다. 동명사 주어가 이어지고 있고요. 단수 주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단수 동사가 오겠으나 will 이어서 의미가 없다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건데 asking이 사형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how를 물어보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So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이 in a year, 1년에 그들이 슬픈가 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그것은 또한 yield라는 것은 뭐 generate 이런 의미랑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quantitative data, 당연히 어떨 수 있어요. 얼마나 슬프세요? 라고 물어보면 횟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frequency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가능하게 되냐면 quantitative data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 quantitative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니까 물론 이게 이제 양적 연구라고 하는 양적 데이터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지만 뭐 numerical 하도부터 같은 말이고요.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었죠. statistics 라고 하는 스태티스틱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통계 자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떨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reliable, 믿을 수가 없다. dependable, solid, 확실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왜일까요? Respondents recollection까지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조사에 응답하는 사람을 respondents라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의 recollection 앞에서는 recall이라고 했을까요? 앞에서는 retrieval이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기억 소환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얼마나 슬프냐라고 말했을 때 내가 1년에 몇 번이 슬펐던가? 대충 10번이라고 할까? 뭐 사실은 20번이었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모호할 수 있다. obscure, 가려져 있을 수 있다. compromise라고 하는 게 원래 타협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냥 기억하기 귀찮으니까 대충 뭐 10번이라고 하자. 이렇게 타협되니까 손상될 수도 있고 flawed. 단점이,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definition of sad. 슬프다라고 하는 정의. 어떤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강아지 정도가 아파야 슬프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잃어버려야 슬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어떻게 interpretation,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마다 widely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prompt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동명사 주어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주어, 그래서 뒤에 단수 동사가 온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prompt S 붙은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asking의 사형식이어서 그냥 do만 바로 나왔네요. How many times in the past year? 과거에 얼마나 너가 슬펐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enough to 뭐 할 정도로 충분히요. 우리 enough는 부사여서 부사인데 형용사를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 할 정도로 하면서 투부정사를 뒤에 이어갖고 오는데요. call in sick to work. 그러면 뭐 직역을 하자면 아픈 거 속에서 직장으로 전화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근이죠, 결근. 결석. 아니 병결이죠, 병결. 병결. 병결을 해야 될 정도로 충분히 아팠던 때가 얼마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얼마나 슬펐어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결근을 해야 될 정도로 아팠던 때가 언제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concrete answer, 아주 구체적인 답을, 그러니까 구체적이라는 말은 정확한 답을 precise, correct 이런 정답들을 유도해내는데 라는 표현으로 prompt라고 표현한 거고요. 완벽한 동의어 illicit 꼭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두 개의 단어는 수능에서 굉장히 고급 어휘이면서 요즘에 내신에서도 굉장히 자주 다루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발하다, 유도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라는 의미인데요.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 similarly를 기준으로 앞에 내용을 1번이라고 하고 뒤에 내용을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의 내용이요. 주제는 같아요. 주제는 같은데 소재가 다를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글의 주제가 뭐예요? 네,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구체적인 답변을 유발한다. 라고 하면서 앞에서는
직장에 병가를 내야 될 정도로 1번 같은 경우는 병가를 내야 될 정도로 결근을 해야 될 정도로 아팠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2번에는 어떤 다른 소재예요? 당신은 얼마나 procrastinator입니까? 얼마나 뭔가 일을 잘 미루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서 소재가 달라졌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similarly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동의어 likewise 마찬가지로 by the same token 마찬가지로 in the same way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라는 물어보는 건데요. 뭐뭐 대신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asking 물어보는 대신에 여기서는 ask가 이번엔 오형식으로 쓰였죠. 사람들이 투부정사 하도록 요청하는 대신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ask가 3형식일 때는 물어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4형식일 때는 IO에게 DO를 물어보다. 그래서 뭔가 질문한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5형식일 때는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어를 해달라고 물어보다. 그러니까 약간 요청하다 느낌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rate, 평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에 뭐를 평가해줘요? How bad bad a procrastinator they are. 그들이 얼마나 아주 훌륭하지 못한 bad, 나쁜 미루기쟁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신 그러니까 너 얼마나 슬퍼?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너 얼마나 일을 미루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대신에 ask, 질문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 명령문으로 여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뭘 질문해라?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are you currently late in paying? 이렇게 가는 거죠. Even though you can afford to pay them. 자, 일단은 먼저 해석해 볼게요. 얼마나 너의 많은 utility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공과금 지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과금 중에 얼마나 많은 걸 너가 현재 늦었니? 늦었던 얘기는 마감 기한이 지났니? overdue의 완벽한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죠? 뭐에 있어서 늦었어요? in paying. 지불하는 게 늦었니? even though. 비록 너가 그거를 낼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도 안 냈다는 건 정말 미룬 거잖아요. 그래서 너 얼마나 procrastinator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요즘 최근에 공과금 밀린 게 몇 개나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Questions that seek concrete responses까지 문장의 주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help이라고는 동사 보이실 겁니다.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냐면 주어가 없는 거 보이시죠? 이때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찾다 추구하다 이런 의미여서 구체적인 응답을 추구하는 질문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해서 구체적인 정답을 구체적인 응답을 좀 이렇게 찾아내고 끌어내는 이런 의미죠. 뭐 sick이라고 표현했지만 앞에서 얘기처럼 illicit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prompt와 완벽한 동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이란 말 표현 대신에 specific, factual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을 주는데요. 삼형식 동사인 help는 동사 원형을 목적어로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make 대신에 to make라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make는 오형식으로 쓰여서요. abstract concepts 아주 추상적이죠. 너 얼마나 미루기쟁이야? 너 얼마나 슬픈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질문들에서 좀 더 clearer 그러니까 더 명쾌하고 분명하고 명백해진다는 거죠. tangible 하는 게 원래 손에 잡을 수 있는 이런 의미인데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너 병간에 들 정도로 아픈 적이 있어? 너 지금 최근에 공과금 몇 개나 밀렸어? 이런 식으로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insure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 생각에는 help랑 병렬로 봐도 될 것 같고요. make랑 병렬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도움을 준다로 가서 make 1번, 그 다음에 insure 2번 이렇게 두 개로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consistency 그러니까 일관성을 보장해준다. 일관성을 보장해준다는 말은 한 연구에서 다른 연구로 갈 때 보장해준다. 다시 말하면 standardize 아주 표준화할 수 있어서 다음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